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JTBC 아침 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근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합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어지는데 비상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새벽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는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지만 출근길 대란이 걱정스럽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지금 출근길로 바쁠 시간인데 현장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시작되면서 시민들로 분배해야 할 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에도 정보가 없는데요. 미처 버스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들은 승강장으로 왔다가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은 출근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당국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노사 간의 협상이 오늘 새벽에 결렬된 겁니까? 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어제 오후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오늘 새벽 1시 반 끝내 결렬됐습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정년 연장 문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하면 이미 6에서 7% 인상 효과가 있다며 추가 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하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노사는 아직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년 만에 시내버스 파업이라 출근길 대란이 우려가 됩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네, 우선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각각 1시간씩 늘렸고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역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경기도 역시 일부 노선의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마을버스와 택시를 지하철과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이세연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 내내 한 번도 주장을 굽힌 적이 없던 만큼 또다시 계몽령이었다고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능한 구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입니다. 20년 전 바로 이 장소,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전두환 씨는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서증 조사와 본인의 최후 진술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연말 체포방해로 10년 구형 받았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무려 59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야당의 폭주를 알리는 계몽령이라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주장입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실망스러웠다고 했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군 통수권자인 자신의 지시를 따른 사령관들을 폄하하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당초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계엄 당시에 언론사의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계엄 때 언론사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구속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지휘 감독자로서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마비시키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죄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계획이었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최장기 국무위원이자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면서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고위층 인사로서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한일 간의 본격적인 셔틀 외교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주요 의제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확대회담을 차례로 갖고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 공개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현 등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가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방문 때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일 대립에 대해 우리가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강제 수사를 앞두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의해 통화 정책이 결정될 분기점이라고 밝혔습니다. No one, certainly not the chair of the Federal Reserve, is above the law. But this unprecedented action should be seen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administration's threats and ongoing pressure. 현지 시간 11일 밤 제롬 파월 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연준의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이 연준에 새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남용했고 지난해 이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So we're taking a look, and it looks like it's about 3.1 billion. It went up a little bit, or a lot. So the 2.7 is now 3.1. I'm not aware of that. Yeah, it just came out. You're including the Martin renovation. You just added. entire capital. Yeah, you just added in a third building as well. It's a building that's being built. No, it was built 5 years ago. We finished Martin 5 years ago.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자신이 직접 임명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서 여러 차례 불만을 내비쳐왔습니다. 파월은 형사 기소에 대한 위협이 연준을 길들이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Those are pretexts. This is about whether the Fed will be able to continue to set interest rates based on evidence and economic conditions, or whether instead monetary policy will be directed by political pressure or intimidation. 대통령과 중앙은행의 사상 초유의 충돌,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비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들면서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처음으로 다니엘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지켜야 했어요.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어제 다니엘은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개설하고 오후 7시에 팬들과 만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오던 어도어는 지난달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출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은 주로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였는데요. 소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많은 상황들이 아직 정리 중인 과정에 있어요. I will update you all about what's happening, about the lawsuit, and about all the things that you're, I guess, curious about. 다니엘은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어요. 아시아의 별, 보아가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SM은 25년 동안 SM의 자랑이자 상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이제 정말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 인사를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또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데뷔 이후 25주년, SM 엔터테인먼트는 영원히 넘버원으로 빛날 보아의 모든 순간을 응원한다며 헌정 영상을 올렸습니다. 2000년 만 13세에 데뷔하던 풋풋한 순간부터 아시아의 별로 사랑받던 모습들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어제 SM은 보아와 논의를 거쳐 12월 31일을 끝으로 25년 동행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는데요. 한류를 개척한 해외 진출의 아이콘이었고 최근에는 그룹 NCT 위시의 프로듀서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보아 또한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낌없이 주고받은 만큼 미련 없이 떠난다며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적을 박탈하는 당내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물리치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만으로도 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원내대표직 사퇴 13일 만인데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당규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점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리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등 여러 가지 쿠팡 등 이렇게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란 설명인데 2020년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묵인, 2022년 공천헌금 3천만 원 수수 및 부인의 업추비 유용 등 주요 의혹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김병기 의원은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썼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서 윤리심판원 결정에 따라 징계 확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던 당 지도부는 재심 여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당규상 재심은 윤리심판원 과반 찬성으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제명 징계는 의원총회에서 과반 찬성 표결로 확정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새로운 갑질 의혹도 파악했습니다. 김 의원의 차남이 군 생활 중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언론 보도로 국방부 감사가 시작됐는데 감사 담당자를 불러 조사 내용을 바꾸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에 국방부를 담당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에 대한 죽심부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소장이 대대장에게 이제 의원 아들이 아프니까 죽심부름을 시켰다. 민원이 올라오자 민원인 색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당시 국방위 수석이었던 김 의원은 간부들의 선이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혹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보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방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 의원이 감사 담당자를 국회로 불러 조사 내용을 바꾸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보좌진이었던 A씨는 JTBC에 김 의원이 아들은 죽을 한 번 받았는데 왜 2번이나 판단하냐 항의했다면서 영수증이 2장 있었지만 김 의원이 바꾸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담당자 B씨는 당시 김 의원을 만난 것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이미 전역한 상태라 아들의 진술을 듣기 위해 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보자고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감사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위 소속 김 의원이 아들 문제를 다루는 감사 담당자를 따로 만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감기관인 국방부 직원을 불러들인 것 자체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안이 공개됐습니다. 9가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감독합니다.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범죄와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을 포함한 9개 중대범죄로 지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져갑니다. 본청을 두고 전국 6개 광역권에 지방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3,000명 규모로 꾸려져 매년 2만 건가량의 수사를 담당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해 반발이 나왔습니다. 수사사법관이 법률가인 검사들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검찰청과 비슷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도로 검찰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수사사법관은 검사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 5급 이상의 전문 수사관도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과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거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공소청의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헌법상 정해져 있는 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시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 적대적이었던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과감해진 트럼프의 행보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길거리에 시신을 담은 가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울부짖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란의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16일째 이어지면서 확인된 사망자만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유혈 사태 속 이란 정부가 미국의 핵협상 재개 카드를 던졌습니다. خواهان جنگ نیستیم ولی برای جنگ آمادگی کامل داریم. در این حال همونطور که بارها گفتم ما برای مذاکره هم آمادگی داریم.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시사한 직후 나왔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shown he's unafraid to use military options if and when he deems necessary, and nobody knows that better than Iran. 다만 이란은 시위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무력 개입을 위한 구실 만들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외교는 중남미로도 뻗어가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멕시코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멕시코 정부는 즉각 트럼프 정부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Sí quedó descartada una acción militar? ¿Usted considera que sí? Sí. Y hablamos del trabajo conjunto que se ha hecho en temas de seguridad.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압박 외교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제 정세 전반에 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내륙 등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과 대구가 3도 등 어제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출퇴근길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